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창직. 오늘의 창직 실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콘텐츠를 디지털로 남기는 강사들의 스마트한 파트너 에듀큐레이터 박정욱. 그녀만의 창직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요즘은 특히 온라인, 모바일 시대라고 하죠. 오늘 자리해 주시는 이분은 모바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에듀큐 박정욱 대표, 크레벤 지식서비스 조양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식회사 에듀큐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듀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에듀큐레이터란 굉장히 생소한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강사님들의 강의 현장에 직접 함께 하면서 강사님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네. 메인 이제 일은 강사님들 강의를 풀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 강의 촬영한 거와 그다음에 사진을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강사님을 홍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듀큐레이터 1호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직무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에듀큐레이터로 강의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한 강사님들의 이제 강의 분야나 강사님들의 개인 브랜드 이쪽을 이제 홍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온라인 그 마케팅 대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전에 했던 일도 어떤 분야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네, 뭐 결혼 이후로 보면 2006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성향이 좀 외향적인데 집에 있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특강을 들으러 갔다가 일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교구 판매하는 회사 거기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 삼성생명 FC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실내 놀이터 그다음 뭐 그냥 이제 조그만 이제 직장 그런데 활동을 하다가 2011년도에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계기로 온라인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에듀큐레이터로 이제 창직한 지는 이제 만 3년이 돼 갑니다. 그러시구나.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일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 혹시? 네, 처음에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것 자체도 이제 성향이 외향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을 물론 이제 바뀌기는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하면서 바뀌기는 했지만, 뭐 대출도 있고 그런 이게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활해서 제가 벌어 생활하고 남편 벌어 빚 갚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절실히 일이 필요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스마트폰 판매 일이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셨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도 온라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나 봐요. 좀 익숙했기 때문에 또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2002년도에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게 커뮤니티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연결되고 오프라인이 다시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친숙하게 온라인으로 이제 일하는 거 이게 친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그 친숙하게 잘 이끌어 오셨는데 어떻게 그 에듀큐레이터로 전환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있을까요? 그 전에 회사에서 이제 교육 듣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강사님들이 이제 주로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뭐 세바시, 그다음에 토크쇼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많이 다니게 됐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강사님들에 대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어떤 게 이제 필요할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걸 이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시키다 보니까 강사님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이런 게 쫙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직업명 자체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장명하신 거예요? 예. 에듀큐레이터는 이제 제가 만들었지만 그 전 단계로 저의 직업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코칭을 받으러 상담을 갔다가 강의를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교수님이 이제 코칭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좀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본인 교수님 강의를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기록해주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강의 지원 전문가가 어떻겠느냐. 그거를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강의 지원 좀 와닿기는 하지만 딱히 이름이 이뻐 보이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생각하다가 에듀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강의 지원 전문가보다는 정말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큐레이터라는 직업과 이렇게 딱 매칭해서 본다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큐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뭘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큐레이터는 결국엔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어떠한 문화재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나 그다음에 이제 뭐 미술이라고 한다면 작가가 그렸던 그림의 그 현장의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을 끄집어내서 그 시점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이제 큐레이터라고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강의라는 것도 사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긴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끄집어내서 그렇죠. 그분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과 잘 결합시켜서 사람들한테 이 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이름은 굉장히 잘 지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남편분과 같이 활동하시는 사진들이 있던데 남편분이랑 같은 일을 하시나요? 어떤 일을 하세요, 남편분은? 남편은 지금 촬영 감독으로 홍보 영상 제작과 이러닝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진과 강의 이제 이런 것들을 찍고는 있지만 이제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해서 찍는 이제 뭐 이제 구도 잡는 거라든지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뭐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남편을 통해서 또 알바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남편분이 그럼 선배네요. 네. 선배님이신데. 네, 스승님이지. 그렇죠. 같이 이제 남편분과 일을 하는 시간도 많아졌잖아요. 가족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어때요? 아이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 홍보 영상 할 때 이제 아역 배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맞다. 자급자족으로 배우도 그리고 뭐 손 모델이 필요하다. 얼굴은 조금 이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모델은 안 되지만 손 나오는 이런 역할은 좀 이제 필요할 때 간간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하는 현장에 계속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분과 또 아내분이 다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바빠지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요즘 생기긴 하는데 친정 엄마가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낳을 때부터 5살까지는 같이 봐주셨고요, 살면서. 지금은 간간히 가까이 살면서 바쁠 때는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강사가 할 수 있는 기록들을 이제 도와주시기도 하고 홍보도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일종의 비서 역할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강의 촬영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좀 크고요. 저는 그냥 강의 현장, 스튜디오는 강의 현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교육장. 그리고 촬영 장비는 여기 있는 아이패드로
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삼각대 거치해서. 아이패드로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 강사님들의 강의를 이제 풀로 녹화하는 뭐 캠코더의 역할을 아이패드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스케치 사진들 그런 거는 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귀에 이렇게 네. 뭘 꽂고 계신데 이건 뭐예요? 네. 얘는 이 아이패드와 같이 이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레디 마이크라는 앱이 있어요. 네, 이 앱을 연결을 시키면 얘가 무선 마이크가 되는 이런 신기한 앱인데요. 네. 강의 녹화할 때 처음에 이제 오디오가 좀 문제더라고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의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오디오가 깨끗하게 안 들어가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제 들을 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직접 꽂는 마이크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다가 얘는 한 1년 반 전에 제가 앱을 검색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블루투스 마이크가 아니라 그냥 이어셋이거든요. 전화를 받는 블루투스 이어셋인데 얘를 연동을 시켜서 무선 마이크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한번 꽂아 주실래요? 네, 어떻게 얘는 꽂는 이제 건가요? 강사님들 강의할 때 여기다가 마이크처럼 저희 촬영하는 것처럼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장비가 참 간단해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촬영에서 유튜브 업로드도 하고 마케팅 역할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을 하고 있고 남편분한테 이제 촬영하는 부분은 좀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활동하다 보면은 좀 필요한 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추가로 하셨는지요? 네, 뭐 블로그나 뭐 SNS, 마케팅 교육 과정 같은 것도 뭐 풀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 교육 과정 이런 것도 뭐 100시간짜리 교육도 들었고요. 네. 뭐 원데이 클래스 같은 이제 그런 교육도 가서 많이 들어서 활용하고 지금도 계속 찾아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거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열린사이버대 창업 컨설팅 학과에 3학년 편입해서 지금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데요. 제가 에듀큐레이터 활동을 하면서 이제 1인 기업이잖아요. 네,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좀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사이버대학 자체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사이버대학이지만 사이버대학 같지 않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다른 과들도 다 물론 이제 활동을 하지만 저희는 특히 이제 한 달에 한 번 매달 특강을 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요. 매달이요? 네, 매달.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특강을 열고 그다음에 우리 학우님들, 우리 학우님들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런 이제 특강 속에서 같이 배우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이제 네트워킹이 되고 인맥이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창업 동아리, 그다음 뭐 점포 컨설팅 동아리, 뭐 비전 강사 동아리,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그다음 자격증 동아리, 이런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한 달에 만나는 횟수가 거의 뭐 한 3번 이상, 굉장히 자주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활동인데 잦은 교류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모임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데 일도 좀 온라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뭐 커뮤니티 활동을 이제 일 찾기 전에는 오히려 더 많이 다녔었어요. 더 많이 다양한 곳에 다니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결된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을 이런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전거 그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다음 카페에 아마추어 자전거 여행 동호회 치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활동되고 있는 커뮤니티고요. 지금도 여름이면은 거의 일주일이 거의 풀 찰 정도로
네, 오프 모임이 활성화가 돼 있는 카페예요. 네. 2년 전에 이제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뭐 정보 검색이라든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는 편인데요. 자전거 국토 종주를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혼자는 안 된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근데 주변엔 다들 바쁘잖아요. 스케줄이 있고. 그렇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찾다가 온라인으로 검색을 했는데 마침 제가 가려고 하는 날짜에 가려고 하는 5명의 청춘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가도 되겠냐. 그래서 오케이 해서 6명이 인천에서부터 출발해서 부산까지 4박 5일 완주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온라인 활동을 좀 더 선호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뭐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할 때 그때 이제 고객들이랑 만나고 이제 얘기하고 이런 상담하는 게 제가 2002년도에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근무를 이제 컴퓨터 전문 상담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한 달 동안 입사하면서 한 달 동안 CS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이제 지루한 이런 교육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교육이었고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교육 받았던 게 지금까지도 일할 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는 이제 사람들은 같은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심사가 서로 이제 충족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 꽃이 피어가지고 굉장히 할 얘기가 더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뭐 이야기를 통해서 활동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약간의 좀 가식적인 뭐 잘 보여야 되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친해지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또 오프라인 모임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임을 이제 공지하고 온라인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그 오프라인 현장을 또 기록해서 온라인으로 올리고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좀 베스트 답안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모임들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확산되느냐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드러내거나 부각시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실제 온라인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프가 꼭 필요하더라. 오프가 없으니까 처음에 사람 인원수는 많지만 실제 만나서 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사물도 그래서 이제 오토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사물도 예전에는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였지만 이제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제 대세죠. 그렇죠. 이제 사람이라면 이제 더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라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같이 겸해져야 되는 거고 실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대부분 회의를 처리하지만 실제 중요한 걸 처리하거나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거는 오프라인 모이지 않으면 진행이 굉장히 더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이제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박정욱 대표님께서는 이걸 잘 활용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강사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접하게 되실 텐데 뭐 경제, 경영,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되게 박식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니면서 교육 듣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뭐 돈을 주고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이게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되니까 제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느끼지만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얘기해 줄 때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면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강의 촬영을 하면서 들었던 이런 그 교육들이 그 뭐 저절로 좋은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방면으로 좀 박식해지고 네. 막 그럴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데에서도 좀 활용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던가요? 네. 예. 들으면서 이제 뭐 중간중간 메모를 하기도 해요. 항상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쥐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SNS 한다든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교육 들을 때도 얘를 이제 에버노트라는 앱을 실행시켜 가지고 네. 강의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팅할 때도 미팅할 때도 얘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길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컴퓨터 대신 자판도 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년 차시잖아요. 네. 3년, 창직 3년을 버티기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태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3년 전에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네.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재밌고 뭐 수익도 이제 좀 되지만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병행을 했어요. 네. 1년 이제 뭐 1년 그 마지막 뭐 1년은 내가 일을 찾으면서 이거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 좀 큽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제로였다고 보면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거의 뭐 1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하시는 일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강의 촬영 그리고 이제 홍보 마케팅 쪽을 하셨다면 지금은 대표님이 강의도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각 이제 영역별로 사용을 하잖아요. 강의 촬영, 뭐 스케치, 뭐 얘는 이제 커뮤니티. 근데 이게 활용하는 능력들이 조금 쌓여져가지고 이제는 이 스마트폰 활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뭐 좋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좋은 이렇게 만난 이제 대표님과 함께 농업의 이비즈니스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농산물 이제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직거래 판매를 위해서 이 스마트폰 활용으로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거를 지금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강의로까지 확장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 이 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하던 어떤 일이 직무가 좀 다양화돼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진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제 요즘 이제 주변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하는 일이 계속 바뀌고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야, 이왕 할 거면 뭔가 좀 확실한 일을 조금 해. 자꾸 또 좀 뭐 불확실하지 않니? 라는 거죠. 이제 이유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걸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확실한 걸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사실 창직 과정 자체에서 보면 창직하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즉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일을 계속 발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정이란 측면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가는 순간 그 과정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하셨지만 이제 강의에서 또 어떤 걸로 발전할지는 알 수 없죠. 이제 다만 이제 이제 뭐 한 가지 좀 이제 대표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뭐 이런 부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제가 수업 때 이제 창직 과정에 도대체 어떤 게 역량이 필요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디지털과 뗄 수 없는 사회인데다가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저희가 이제 매번 새롭게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서 보다 강의를 잘 녹화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찾은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활용할까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늘어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하시는 직무 변화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아직
하시고자 하는 지금 에듀큐라는 이제 회사에서 네. 에듀큐레이터를 이제 양성을 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에듀큐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가져가야 되냐,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되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강의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강의 촬영, 녹화, 편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기기로서 적정하게 활용하는 측면을 지금 미리 어떻게 보면 강의로서 준비하고 계신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듀큐레이터를 양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필요한 역량들을 준비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에듀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제 필요한 역량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창직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하다 보면 직무의 변화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과정이 네네. 필수적으로 따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대표님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흡수를 하는 부분도 있었을 네. 거고 버린 부분도 있었을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처음에 이제 강의 촬영을 하다가 제가 스스로 좀 부족하다 이제 느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강의 촬영하는 이제 뭐 스킬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뭐 VJ 과정이라든지 뭐 촬영 과정, 뭐 PD가 되는 과정 아니면 그 편집, 내가 편집을 조금 더 잘해서 예쁘게 강사님 영상 올려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다녔어요. 프리미어와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이제 뭐 웹 디자인 과정을 네. 디자인과 뭐 영상 편집 이 학원을 2달을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다니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 전문 영역은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 그러니까 저의 성향은 외향적인데 네. 이 편집을 하려면 꼬박 이제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좀 맞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그 같이 하고 있는 팀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 영상 촬영은 남편에게 외주를 주고 네, 그리고 온라인 팀은 또 우리 같이 하는 팀들과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과감한 판단을 하셨고 빠른 그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네네. 대표님 판단 굉장히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제 CEO가 가장 필요한 역량은 결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적정한 시점에 가장 빠르게 결정해서 네.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CEO가 갖춰야 될 역량인데 그렇죠. 뭐 깊이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대표님이 은연중에 지금 그러한 그 역량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내가 집중해야 될 분야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냐라는 네. 것들을 지금 현재 판단을 하시고 이게 잘하거나 아니면 잘하지 못하는 분야인 경우에 이제 전문가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시너지를 내시는 역할들을 이제 그동안 결정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이제 창직 초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창직가들이 이거를 남하고 나누게 되면 수익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줄죠. 네. 근데 당장 이제 수익이 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욕심을 내고 이 일을 혼자서 다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다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분야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직장 네. 생활하면서 영상 편집 같은 거 많이 해봤습니다. 네. 프리미어도 해봤고, 예. 뭐 다양한 뭐 에듀스라든지 뭐 다양한 솔루션을 편집을 해봤는데 대략 뭐 한 1시간짜리 영상 편집을 만들어내려면 뭐 찍는 것만 한 일주일 찍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편집하는 것만 한 2, 3일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2, 3일 끝난 다음에 그걸 또 다듬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까지 하면 대략 보름에서 20일 정도 뭐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배워서 한다. 네. 또 실제 했을 때 시간 20일 여기에 쏟아부어야 된다. CEO가 할 역할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결정하고 일을 나누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좀 창직자의 역량으로 보여집니다. 와, 박 대표님 칭찬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CEO의 역량을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빠른 판단력 말고도 이렇게까지 또 성공할 수 있었던 본인의 어떤 성공 요인이라고 할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들을 좀 찾는 거에 뭐 주력을 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네, 항상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나와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인맥이네요. 네. 온라인으로 쌓은 네. 인맥을 잘 활용하신 거잖아요. 네네. 인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지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죠. 활용하고 싶은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 일에 내 철학에 대해서 같이 같이 공유하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철학에 같이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이제 뛰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없는 거죠. 네.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용을 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 네. 제가 볼 때는 그 에듀큐라는 회사에서 이제 에듀큐레이터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한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멘토 교수님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창직자에게 필요한 게 적정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멘토가 순간순간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단계씩 나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교수님이라고 이제 하셨기 네. 때문에 이미 그런 커리큘럼 만드시는 데는 전문가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에 있는 커리큘럼을 만드시는 건 이제 교수님하고 조금 같이 의논하셔서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시는 데 있어서 네. 같이 수익을 공유하면서 이제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먼저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듀큐레이터가 이제 좀 양산이 되시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 되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 이런 에듀큐레이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하고 네. 그냥 소개하는 자리에서 일을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실 분들을 네. 이렇게 만나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네. 해보면 이분이 가진 역량이 이만큼이다. 이분은 영향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내가 이분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업해야 되는지도 결정하실 수 있을 거고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하셔서 네.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서 네. 이제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강사님들 촬영하고 홍보 마케팅 쪽도 많이 하시는데 홍보 마케팅 요즘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박 대표님은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하고 계시고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네. 하시는지 일적인 부분도 궁금해서요. 네. 처음에 제가 온라인 그 마케팅 대행을 한 데가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 본사였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하고 그걸 블로그에 그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걸 하다가 그냥 맡은 거는 블로그만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SNS 채널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인터뷰했던 영상, 그다음 짧게 이제 스마트 영상으로 만들었던 걸 유튜브로 업로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의 그 이제 사업 설명회 영상 이런 것들도 해서 온라인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고 검색해서 이미 듣고 와가지고 뭐 이제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통한 이런 홍보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포인트를 두는 점은 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그리고 강사님이라 그러면 교육 담당자가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제대로 연락할 수 있도록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정보를 입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났잖아요. 네. 10배 정도 성장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초반에는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 네. 청산이 된 거예요? 지금도 아직 과정이고요. 네.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지금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생겼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일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꾸준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게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제 온라인 판매했을 때는 네. 1년이다 그러면 12개월 중에 제대로 일하는 달이 한 3달, 4달 네,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나머지 달은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내가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좋아하는 일을 매일매일 네. 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네.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웠을 때 네. 어떤 수입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어려웠겠지만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에피소드 네.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처음에 이제 강의 촬영을 이제 시작하고 박남규 교수님을 이제 이렇게 계속 강의 촬영을 하는 중에 제가 그때 당시엔 좀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네. 남편 수입도 좀 불규칙하고 정산이 이제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은 한정돼 있고 네. 수입이 안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빌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울다가 뭔가 좀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1년 그 강의 촬영 계약을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계약서를 처음 작성을 했는데 네. 온라인으로 또 막 찾아가지고 계약서 서식을 받고 거기에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양식을 좀 막 바꾸고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교수님 이메일로 보낸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이제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가 1년짜리 제안서를 만들어서 계약서와 같이 보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했더니 네. 교수님 또 바로 전화 주시더라고요. 계약하자고. 네, 그렇게 해서 잘 됐네요. 선입금을 받아가지고 네. 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1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또 일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텐데 그런 이제 정신적인 뭐 그 멘토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네.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많이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본인의 멘토가 네. 첫 고객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재밌는 케이스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전에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판매를 했을 때에는 수익이 굉장히 높았을 때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랑 수익의 차이가 크니까 나 이 일 괜히 시작했다, 괜히 힘들기만 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도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딱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3년 뭐 이게 고비라고 뭐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도 3개월에 수입이 그러니까 고객이 한 명이잖아요. 네. 한 명의 고객으로는 제가 충당해야 되는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에 막 빠지다가 내가 이거를 말고 다시 스마트폰 판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네. 아니면 스마트폰 판매 말고 알바라도 당장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알바라도 해서 이게 경제적인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하고 전화 통화로 막 네.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엄청 혼났죠.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자만할 수가 있느냐. 정옥 씨가 이렇게 잘하는 줄 아느냐. 이제 막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막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길에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골목에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통화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다가 집에 가서 또 막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결론은 내가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일을 찾기 위해서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돌아가면 다시 또 원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또 작업을 하고 홍보하고 그냥 정말 제 일하는 걸 표현을 하자면 온몸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홍보든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열정이 느껴지니까 또 강사님들과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교수님이 정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박남규 교수님이라고 하셨죠. 그분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는 이렇게 바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2년 정도 강의 촬영을 계속 이제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박남규 교수, 박남규 기술 경영 뭐 이제 치면은 엄청 많이 뜨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강의가 이제 연결돼서 또 촬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저도 되게 뿌듯해요. 네, 교수님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고 네. 제가 이게 홍보를 통해서 그렇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네. 일부 도움이 됐다는 네, 이런 생각에 지금 활동하시는 모습 되게 보기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 은인이죠. 그렇죠. 저희 직업을 찾아주신 분이니까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재밌습니다. 이게 강사님들이 성장하는 게 또 본인의 성장이기도 하네요. 네. 홍보 활동을 또 열심히 했다는 어떤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창직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박정욱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멘토가 없는데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창직자분들에게 이렇게 1:1 멘토가 붙는 게 좀 어려운 경우인가요? 어렵죠. 일반적으로 이제 창직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저리 이렇게 쫙 뭐 설명을 하는데 예. 이해는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한 20-30분 자기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상대방이 이해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 일을 아직 도와줘도 되나? 아직 뭔가 확실치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멘토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성공한 게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셨다는 분들도 네. 전부 다 멘토링을 또 하고 싶어 하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정년을 하고 나오신 분들도 자기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자기가 멘토링을 통해서 인생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어떤 거에서 문제가 되냐면 1:1로 못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좀 전에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열정 네.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사실 열정은 에너지거든요.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느끼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거죠.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 창직자가 먼저 자기가 자기의 열정을 정말 충분한가. 그러니까 막 열심히 저는 일 꼭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꼭 될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 에너지를 자기가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오히려 좀 고민을 하고 네. 그런 것이 충분하다면 도와주실 멘토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욱 대표님의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 교수님은. 그렇죠. 에듀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점점 바빠지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생각은 예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1:1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리고 모든 활동을 뭐 이거를 일이 있으면 또 연결시켜드릴 이런 마음도 있는데 네. 오시지만 예, 이게 지속적으로 일까지 저랑 같이 하게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멀티플레이어적인 이런 역할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계속 다가가고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려우셨는지 네, 일까지 연결이 참 안 되더라고요. 네. 본인은 해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충분한데 네. 따라오지 네.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에듀큐레이터라는 경우에는 이런 전문 지식뿐 이외에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일단 전문 지식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게 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강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강의 주제가 있는데 네. 그 강의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들, 즉 강의를 만드는 것부터 그 위에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이나 홍보까지 이제 토탈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주는 서비스인 걸로 그렇죠. 좀 보여져요.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저도 이용하고 싶은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창직이라는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진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네. 가장 힘든 게 그거거든요. 내 강의가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예. 그 다음에 내가 들었을 때는 정말 내가 이해가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걸 녹음하면서 진행한다 이게 매번 생각하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그럼요. 중요한 건 그 강의 표현할 때 강의를 할 때 이제 내용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 원노트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 설치하고 녹음기랑 이제 녹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편인데 네. 사실 그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랑 여러 가지를 또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 이제 전문 지식이라고 한다면 대략 이분이 한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예를 들면 뭐 기업의 인사를 한 10년 정도 담당을 하셨다.
그러면 이분은 인사 담당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한테는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지식은 한 10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듀케이션에서 양성을 하실 때 오히려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은 충분하나 이제 이걸 가지고서 자기의 뭐 이제 이모작 직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 은퇴 후의 직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그러한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찾거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이 교육 프로에서 좀 커리큘럼 짰을 때 좀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대표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강사와 에듀큐레이터가 1대1로 매칭되는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사님들 강의 현장이나 이제 교육을 많이 다니면 네. 강사님들을 보잖아요. 다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1인 기업인데 뭐 이제 혼자 다니시면서 뭐 이제 무거운 짐도 드시고 칠판도 지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좀 도와주면서 제가 하는 이제 이 온라인 홍보, 강의 촬영과 홍보를 같이 도와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랑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았던 뭐 이제 지금 혼자로 프리로 하고 있는 이런 강사님들도 이 에듀큐레이터 분들이랑 같이 해서 매칭해서 활동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얼핏 조 대표님도 나도 이런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다면 하고 싶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문가 집단과의 1대1 그런 어떤 매칭 시스템 네네. 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 했던 일이 이제 강사를 양성하는 일이에요. 네. 한 3년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아, 그 강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이제 강사로 독립하기 전에 네. 대부분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다 혼자서 준비해야 되는 게 네네. 너무 벅차신 게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업 모델로 좀 적용을 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좋은데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쭉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럼 홍보가 등장을 했다가 빠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했던 거는 이제 에듀큐레이터다. 그러면 네. 에듀큐레이터가 어떤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진짜 강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능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사람의 그러니까 그 강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잡아내는 게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특징을 일단 발견을 해서 네. 이제 그 특징을 홍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홍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일종의 설계를 하는 건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디자인해서 이제 촬영하고 기록하는 일까지를 이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홍보까지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홍보는 아예 전문 영역으로 이제 별도로 떼내시고 그래서 에듀큐레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다면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고 홍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서 촬영과 그다음에 기록하는 일을 담당해주는 사람이 에듀큐레이터의 역할의 핵심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는 유튜브에 이제 강사님들이 연락이 잘 될 수 있도록 프로필을 잘 정리해 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처럼 특징을 잘 엮어서 또 다른 마케팅 수단으로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활동을 3년 차로 하고 계신데 여전히 힘들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네. 고민이세요?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동지를 만날 기회 생겼다가 또 같이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네.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가도 그게 또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금방 또 헤어지게 되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네. 3년 차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도 있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인력 하늘 별 따기라고 어려운 문제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대표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비전이 맞는 목표에 맞는 네. 그런 사람들 구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뭐
딱히 있다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 드리기 어렵지만 그 당신이 은인입니다라는 이제 책을 쓰신 이제 홍순재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기존에 하시던 사업에서 크게 이제 실패를 하시고 이제 새로 일어서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네.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예. 이제 이분이 그 스마트 첨성대 즉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멀리 있는 별을 보거나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앱을 개발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는데 돈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신 거죠. 네. 그렇다고 이제 본인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내셨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모이세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설명한 거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래서 이제 5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5분하고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쭉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3분이 그냥 나가셨고요. 2분이 남으셨는데, 네. 네, 제가 당장 드릴 돈은 없습니다. 그냥 무료봉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기에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한 분이 나가셨대요. 네. 근데 그때 남으셨던 분이 이제 그때 50대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제 네.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한참 듣고 나시더니, 네. 홍 대표님께서 살아오신 그 인생을 쭉 들어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졌다. 우와. 네, 얼마면 만들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죠. 저 진짜 막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계산해 본 적은 없으시대요. 네. 계산해 본 적 없는데 그냥 깜냥에 우리 표현으로 네. 네, 어림짐작에 네. 한 7천만 원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 7천만 원 투자를 바로 다음날 해주셔서 와. 이제 그것 통해서 결국에 성공하셔가지고 네. 이제 엑스트하는 것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분도 충분히 수익 이제 챙기셨고요. 좋은 대단하시네요. 해피엔딩 결과로 이제 끝난 사례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채용할 때 올리는 공고가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씁니다. 네. 촬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요.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즉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가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일을 그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일 정말 괜찮다. 와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좀 모집 공고를 올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실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지금 현재 그 에듀큐레이터를 양성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내시다 보면 각 사람의 능력들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시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겸하시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분이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시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량도 검증하실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사이버대, 네.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뭐 교수님하고 잘 이렇게 얘기가 되신다면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평생학습 쪽으로 프로그램을 공개해서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신 인생 이모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쪽에 좀 지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팁을 많이 주셨으니까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오늘 아이디어를 엄청 많이 얻어서 감사합니다. 네. 창직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창직 프로그램에 나올 줄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창직을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고민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일 자체가 강의 현장에서 촬영하지만 그 후작업들은 제가 이제 스마트 뭐 아이패드, 뭐 아이폰, 뭐 핸드폰으로 다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갔었어요. 네.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놀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나는 짬짬이 작업하고 이게 이제 편집을 하면 저장하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편집하는 시간보다는 저장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데 걔를 또 가져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놓고 놀다가 또 작업하고 이게 시간하고 공간하고 이런 그 제약이 없을 때 굉장히 제 일에 대해 뿌듯한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을 뭐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료로 듣는 교육이잖아요. 네. 돈을 받으면서 그렇죠. 내 역할을 하면서 듣는 교육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교육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할 말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말들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잘했다라는 창직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획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인 설립한 초기 단계예요. 주식회사 에듀큐로 에듀큐레이터를 줄임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육의 시작 에듀큐로 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강사님들을
홍보해드릴 수 있는 토탈 패키지, 뭐 강의 촬영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에듀큐레이터의 역할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사님들이 뭐 이제 뭐 강의 처음 하려면 프로필도 찍어야 되고, 뭐 프로필이 이제 뭐 강의한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네, 이런 전반적인, 그다음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블로그 위에 이제 타이틀을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디자인, 네, 이런 것들을 토탈 패키지로 묶어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좀 더 멋지게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또 그게 또 잘못 가다 보면 너무 많은 영역이 이제 확장이 돼 버리잖아요. 네네. 거미줄로.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말씀은 좀 짧게 하셨지만 네. 실제 그 안에 숨겨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해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초창기에는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니까 또 이것도 하라니까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미줄처럼 이제 확장돼서 역량이 분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지신 자원이 어떤 건지를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도 자원이고요, 돈도 자원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인맥도 자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신 지식, 이제 크게 이제 지금 바로 쓰실 수 있는 게 이게 자원인데, 현재 환경에서 이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투입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쭉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쫙 보니까 이 중에 자원이나 이 네 가지 자원을 어디에다 딱 집중을 했더니 가장 효과가 좋을 걸로 파악이 된다. 사실 이게 수학 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판단이 되면 그 일을 먼저 집중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나머지 일들은 당연히 네, 이제 시간이나 그다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 집중해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게 조금 막연해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웹이라든지 이제 다른 비즈니스 부분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어디에 특성이 맞는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 풀어가는 게 맞는 건지, 블로그로 푸는 게 맞는 건지, 카페로 푸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앱으로 푸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서 좀 고민하신 다음에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이 투입됐을 때 효과가 좋은 것들을 먼저 시작하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게 이제 좀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박정욱 대표님의 창직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요. 대표님의 창직 총평에 대해서 좀 해주시죠. 뭔가를 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능력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고 실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바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직자들이 겁내는 건 이러니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수학 분석의 단점이 좀 그겁니다. 네네. 이거 하니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시간을 다 버리시거든요. 근데 창직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첫 번째. 예.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바로 실행에 빨리 옮겨서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빨리 집중하고 또 맞지 않다면 빨리 변화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될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일에 대한 핵심 특정을 좀 지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에듀큐레이터가 A부터 Z까지 강사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가쳐야 될 역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직업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 사람들의 특징을 그 강사의 특징을 잡아내고 그 특징이 홍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과 기록을 통해 가지고 서포트하는 역할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야 교육 프로그램들도 적정하게 만들어지실 거고, 실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 나도 충분히 내가 그동안 전문 지식 봤을 때 할 만한 직업이겠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이제 비즈니스 사업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직업 자체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잘 촬영해서 홍보를 또 잘하면 강사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도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많이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직이 또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도와주신 크레벤 주식 서비스 조영호 대표님, 그리고 주식회사 에듀큐 박정욱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실버층이나 청소년층까지도 자기주도적인 미래 직업 탐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창직은 자신의 취미를 평생 직업으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더 이상 취업과 창업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